자, 보겠습니다. 자, 음절은 발음의 단위이다. 음절은 발음의 단위래요. 음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 발음의 특징과 여러 가지 음원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글 표기법에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상반된 내용이 나오겠죠.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는 원칙도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소리대로 적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음, 니은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다르다는 얘기예요. 표기하고 발음이.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끝말잇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놀이다. 그러나 발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 문제 잠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에 따라 실증은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첫 글자 형태를 고정하여 적었다. 즉 발음은 실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쓸 때는 리을, 히읗으로 쓰잖아요. 결국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싫다라는 의미, 고정된 형태, 요 리을, 히읗, 결국 소리대로 적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죠. 뭐요. 이거 발음이 소리, 얘는 콩물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표기할 때는 북소리, 콩물 이렇게 표기하죠. 됐죠? 표기하고 실제 발음 다릅니다. 그 다음 디귿 끝말잇기를 할 때 나뭇잎 뒤에 ip새를 연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나뭇잎 같은 경우는 발음이 이거잖아요. ip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요 잎하고 요 잎하고 해가지고서 발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발음을 표기된 글자를 하나의 음절이라 인식하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요 잎 뒤에 요 잎을 연결했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의 음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어떤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도 있어요. 음절, 즉 아자 같은 경우에는 모음 하나고요. 그 다음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 건 뭐 자 같은 경우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고요. 그 다음엔 모음, 자음은 약, 뭐 이런 글자들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자음, 모음, 자음은 각, 뭐 이런 것들, 뭐 이러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각 음절 유형은 표기 형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축하와 같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축 같은 경우에는 자음, 모음, 자음의 형태잖아요. 근데 발음 같은 발음, 추는 자음, 모음의 형태고. 그래서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표기 형태는 자음, 모음, 자음의 유형인데 음절은 실제 발음은 자음, 모음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선택지 보겠습니다. 4번 선택지. 리을의 구분에 따르면 강과 북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지만 목과 목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자, 자음, 모음, 자음이고요. 마찬가지로 자음, 모음, 자음. 따라서 서로 다른 음절 유형 요게 잘못됐습니다. 서로 같은 음절 유형이고요. 그래서 답은 4번 답.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국어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강변을 들 수 있다. 국어. 발음은 북어. 뭐 다르죠? 근데 강변 같은 경우에는 표기도 강변, 발음도 강변. 그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대로 나타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북자가 자음, 모음, 자음이지만 여기에서 발음 부는 뭐가 된다? 자음, 모음. 그래서 미음에 해당하는 얘는 북어, 해당하지 않는 얘는 강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A. 그런데 우리말에는 음절의 구조에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음절 구조에 제약이 있대요. 우선 초성에는 이응이 올 수 없다. 종성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올 수 있다는 제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끝소리 규칙. 은 음절 구조 제약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종성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이 놓여 발음할 수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발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종성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종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는 탈락한대요. 즉, 또 하나의 제약은 뭐냐면 이거 보다 자음은 단순 탈락. 그 다음 한편 음절구조 제약과 관계가 없대요. 제약과 관계가 없답니다. 일어나는 음운 변동도 있다. 예를 들어서 논일, 즉 니은청과 같은 경우에는 음절구조 제약과는 무관하답니다. 결국 음절구조 제약과 관계되는 건 끝소리겠죠. 또 자음구는 난다. 다른 말로 하면 탈락. 이 외에는 제약과 무관하다.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럼 36번 볼게요. A를 바탕으로 보기 A,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굳이 요거보다 그마 따라서 A.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 그마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 없어요. 이게 틀렸고요. 다음 옷만 할 때 옷만 시옷이 일단은 디귿으로 되겠죠. 여기다 써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옷만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시옷이 디귿으로 되는 건 뭐다? 끝소리.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으로 되는 건 비음화. 따라서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라는 건 끝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끝소리 규칙. 그 다음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거는 뭐다? 이음화. 그래서 답은 2번. 됐고요. 그 다음에 씹을게요. 물약 하면 일단은 물약 하고서 뭐가 나타난다? 첨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니은이 리을로 되는 건 유음화. 따라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됐다. 제약과 관련됐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유음화는 관련 없어요. 그 다음 갑도 요거는 일단 자음군 단수 탈락. 그 다음에 갑도 그러면 된수. 자, 4번 선택지.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 즉 자음군 단수나 이야기하는 거고요.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 첨가는 없습니다. 된소리 대개는 교체입니다. 그 다음 5번 할른 하고서 일단은 뭐 자음군 단수. 그 다음에 할른 하고서 되는 건 유음화. 고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한 탈락이 맞고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 요 관련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유음화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이 자, 그 다음 37번입니다. 목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음은 접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파생어들이랍니다. 기역 미음에서 확인되는 접사의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자, 볼게요. 넓이, 넓이는 넓다의 이가 붙은 거고요. 믿음은 믿다의 크기는 크다의 기, 지으개는 지우다의 개. 이렇게 된 거죠. 결국 볼게요. 기억에는 용언의 결합하여 명사를 만든다. 맞습니다. 넓다, 믿다, 크다, 지우다 다 용언이고요. 이 기, 개가 결합해서 명사가 되었습니다. 맞는 말. 그 다음 끄덕이다, 끄덕에 이가 붙은 거고요. 울렁에 에다가 붙은 거고요. 반짝에 거리다가 붙은 거고요. 자, 이건 다 뭐다? 어근이 부사입니다. 붙어이 아니냐? 끄덕끄덕, 그 다음 출렁출렁, 반짝반짝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음성상징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거는 다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2번 선택지 부사에 결합해서 동사를 만든다. 오케이. 끄덕인다, 출렁댄다, 반짝거린다. 이거 다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울보, 낚시꾼, 멋쟁이, 장난꾸러기. 자, 볼게요. 디귿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들었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리을에서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자, 사동사 볼게요. 뭐가 붙는다? 사동, 파생, 접미사. 뭐가 있다? 리, 기, 우, 주.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밀다는, 밀치다는 밀다의 치가 붙은 거죠. 치는 왜 붙었다? 강조하기. 살리다, 요거는 맞죠? 살다의 리가 붙은 거니까 얘는 사동. 그 다음 옷을 입히다, 얘도 희가 붙었으니까 사동. 근데 이 깨때리다 같은 경우에는 깨다에 깨뜨의 리가 붙은 게 아니라 깨다에 뜨리가 붙은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따라서 리을은 밀치다고 깨뜨리다 같은 경우는 강조의 의미로 접사가 붙은 거고요. 살리다와 입히다만 사동입니다. 따라서 리을의 단어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5번 선택지. 미음에서는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말하는데, 일단 어근은 보면은 체하고 체라는 어근의 질이라는 정미사, 나물의 풋이라고 하는 접두사, 감다의 이라고 하는 접두사, 빼앗다의 기라고 하는 접미사. 됐죠? 즉 어근의 품사 명사, 그래서 명사, 풋나물 명사, 접사가 붙어도 명사, 휘감다 동사, 어근도 동사, 빼앗다 동사. 됐죠? 따라서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들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학습활동이 기억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높임 표현이 혼문장에서 실현될 수 있지만 전문장의 안긴 문장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뭐가? 높임 표현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예문을 만들어 안긴 문장에서 주체 높음이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된 견문장. 자, 볼게요. 그러면 잠깐. 자, 아는 문장이라는 건 저를 포함한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 저를 다른 말로 안긴 문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여기 예문에서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해서 아는 문장은 할아버지께서 웃으셨다. 그쵸? 그럼 할아버지께서가 여기서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그러면 결국 아는 문장에서의 주어는 할아버지입니다. 됐죠? 아는 문장에서의 주어는 할아버지. 이해됐고요. 그러면 이제 저를 찾아볼게요. 저를 찾으면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게 누구냐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공원을 산책하신다. 이게 뭐가 붙은 거다? 던이라고 하는 관형사용. 그래서 관형. 자, 그럼 볼게요. 아는 문장의 주어가 안긴 문장, 즉 절에서 주체 높임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안긴 문장이라는 건 절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해됐지요? 자, 그럼 볼게요. 안긴 문장, 다른 말로 하면 절. 안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 객체 높임의 대상이라는 건 목적어와 부사어에 해당하는 인물, 그 인물이 아는 문장, 즉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견문장을 찾으래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편찮으시던 어르신께서는 좀 건강해지셨나요? 자, 볼게요. 그러면 아는 문장은 어르신께서 건강해지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는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답이 안 되고요. 그래도 절 찾아볼게요. 절 어르신께서는 편찮으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던. 그래서 절 중에서도 관형. 어차피 1번 해당 사항 없고요. 자, 그 다음 2번 선택지.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다. 오빠는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 그래서 전체 아는 문장에서 이거 목적어가 됐고요.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부모님은 부모님께서는 고향에 계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절. 그럼 여기에서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대요. 즉 안긴 문장 절이 객체 높임의 대상, 객체 높임 대상이 없어요. 계시다는 누구? 주체 높임. 그래서 2번도 상관이 없고요. 자, 3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나는 할머니께 선물을 주신 날짜를 아직도 기억했다. 나는 날짜를 기억한다. 요게 아는 문장. 오케이? 근데 아는 문장에서 뭐 높이는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은 답이 아니에요. 됐죠? 그럼 이제 절 볼게요. 절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셨다. 니은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절 중에서도 관용절. 이해됐죠? 근데 할아버지께서 주셨다 해서 이건 주체가.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4번 선택지입니다.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릴이 절인데요. 볼게요. 누나는 할머니께 편지를 쓰다. 일단은 부사로 실현이 됐고요. 부사가 나타나고요. 할머니께. 자, 그 다음 인사를 드리다. 누나가 누구에게? 할머니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목적어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형은 동생을 찾으러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형은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일단은 목적어 있고요. 그 다음 볼게요. 동생이 찾아뵈다. 누구를? 선생님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목적어니까 일단은 객체. 그리고 객체 높임의 대상이 뭘로 실현됐다? 절에서 목적어로 실현이 됐죠. 결국 절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 자 다시 표현할게요. 대상은 선생님. 이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자, 39번입니다. 보기의 기역묘에 해당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게요. 선택지부터. 다리 쯤은 가람에 비추음이 다리 이렇게 되잖아요. 달이 해당합니다. 이거 분철하면 달 플러스 2 따라서 기억
축격조사 2는 모음이나 반문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이래요. 근데 얘는 모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뭘로 끝났다? 자음으로 끝났다.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1번. 그 다음 밥알, 밥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 밥 플러스 알. 자, 니은 보게 되면 목적조사 알 또는 을은 자음으로 끝났대요. 자음으로 끝났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그 나무 부리를 빼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뭐가 붙다? 시옷이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붙었다. 그럼 뒤가 보겠습니다. 관형격 조사는 사물, 오케이. 사물에 해당한 거 맞고요. 그 다음 말간 물로 리을 보겠습니다. 부사격 조사로는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체언 맞습니다. 다음 임금 플러스 하 이렇게 보면은 볼게요. 혹격조사 하는 혹격조사 맞고요. 존대 대상, 즉 임금은 높여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미음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